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소식을 전해드리겠는데 어제 하고 그저께 하고 주류 언론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걸로 이제 이란의 지하 시설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알아두실 거는 알아두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게 이제 어제로 이제 일단 그 이란 얘기는 어제 거기까지 하고 또 다른 내일이고 또 이렇게 또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또 빠르게 얘기를 하겠는데, 여러분 이 알파벳의 17번째 글자 그 게시물이 있죠. 그 게시물이 이제 열심히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래됐죠. 그랬는데 5,000개에 달하는 게시물입니다. 그게. 그래서 모든 문장을 아주 이렇게 암호식으로 그냥 뭐 뜬금없이 써놨기 때문에 그 모든 문장을 완벽하게 해독할 수가 없어요, 원래. 그래서 이 과정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알파벳의 17번째 그가 스스로 인정했듯이 그건 한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흰모자의 몇 사람이 라고 집합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 일부 게시물들은 허위 정보나 심리전 목적으로 올린 것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복잡하게 사람을 더 컨퓨즈 시키고 그거를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석하는 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면 모든 것을 반드시 의미 있는 해석으로 번역하고 설명해야 된다는 어떤 일장의 압박감 같은 거,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마치 흥미롭게 들리기 때문에 무모하게 추측해서 억지로 추측을 해서 이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란 정권의 전복을 예고한 듯한 특정 게시물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옛날에 그게 나온 거죠. 2019년 뭐 이럴 때 뜬금없이 이란 얘기를 하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뭐 7년 후의 일을 그때 이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동기가 뭔지 이해하지도 못했고, 지금 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장면도 우리가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통이 지금 어저께인가요? 뭐 이란 전쟁이 이제 끝났어, 뭐 거의 완성됐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랬죠. 트통이 얘기하는 건 잘 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새로운 이란을 만드는 인프라, 그런 거를 만드는 것의 시작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 쪽으로, 전쟁 파트는 이제 끝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란을 새로 세우기 위한 일들이 시작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약 5천여 개, 5천입니다. 5천여 개 군사 기지에 폭탄을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이란 군대는 이제 거의 다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군함, 네이비, 해군 군함 한 30여 대 이상이 다 디스트로이, 파괴됐고, 그러니까 해군이 아예 없어진 거예요, 이란 해군이. 그리고 그 세틀라이트 서로 그 간의 통신이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마비됐고, 그 밀리터리 네트워크라든가 미사일 사일로 같은 것이 다 그냥 파괴가 됐어요. 미사일 사일로는 뭐냐면 미사일 이렇게 모아두는 저장 창고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트통 스피치 안에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약자가 캄이라 그랬죠. 그래서 캄이 있는데 뭐라 그러냐면 나 푸틴과 통화했어. 그러면서 푸틴이 뭐 아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 나를. 그러면서 모든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푸틴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트통이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면 이거로 해서 뭐 전 미들리스트가 그런 전쟁터로 바뀌어지는 어떠한 이 전쟁이 길게 질질 끌려가는 그런 전쟁이 아닐 거다라는 얘기를 항상 얘기를 암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교하게 미리 계획된 작전이에요. 아시고 그러니 뭐 엑시 플랜도 있었겠죠. 시작을 하려면 끝나는 플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의 전쟁들은 뭐 이라크나 무슨 아프가니스탄 이런 거는 엑시 플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전쟁들이라는 거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 선거가 11월에 있는데 중간 선거 안에 끝낸다는 거예요. 뭐 전쟁을 끝낸다는 거는 뭐 전쟁을 훨씬 전에 끝나지만 그 여러 가지 리즘 체인지라든가 여러 가지 거기가 이렇게 정리가 잘 되는 게 훨씬 그 중간 선거 전에 그렇게 이루어질 거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뭐 마두로 체포하고 와서 뭐 바로 부통령이었던 여자 뭐 대통령으로 세우고 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베네수엘라는 일단 그 대통령 하는 여자가 트통이나 흰모자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그 정도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이 트통을 따르던 마가 팀 있죠. 그 뭐 터커 칼슨이라든가 뭐 등등 캔디스 오웬스 뭐 알렉스 존스 뭐 등등등 우리가 누구라면 알만한 팟캐스터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트통을 엄청 비난을 하죠. 지금 왜 그 전쟁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트통은 제가 얘기했죠. 딥스의 아주 암적인 존재, 47년 동안 전 서방 세계를 비롯해서 미국을 엄청나게 괴롭혀 온 그 이란 악동이라 그랬죠. 제가 딥스가 세워놓은 일부러 세워놓은 악동을 이번에 완전히 도려내는 거라요.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이 기운이 이렇게 베네수엘라로 해서 이렇게 기운이 이런 식으로 돌면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주 절묘한 시간에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일을 진행시키고 이거는 트통의 혼자만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흰모자의 주축이 되는 200여 명의 그 장군들이 뒤에 있고 그 흰모자가 여러 뭐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 아시아나 이런 다른 나라들의 얼라이언스가 동맹이 돼 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200여 명의 장성들이 이런 모든 계획의 뒤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머스크가 최근 그 X에 중국이 붕괴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난 40여 년 동안 없던 그 중국에 아주 붕괴되는 것이 자명하게 드러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더 디벨로프 되는 대로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중국의 소식은 철저히 미디어가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뭐 실제 사는 사람이 뭐 작성해서 뭐 사진을 찍어서 뭐 동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거기는 철저히 그런 것이 닫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런 소식을 드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나 아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머스크가 중국에 대한 중요한 캄을 그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이건 또 다른 얘기인데
베니 존슨이라고 있어요. 한 700만 정도의 팔로워가 있는 자인데 저도 베니 존슨 쇼를 그냥 가끔 봐요. 중요한 게 있으면. 근데 그 베니 존슨이 과거에 찰리하고 CK 아시죠? 그 찰리의 회사에서 같이 일했던 적도 있고 그런 이런 우파의 팟캐스터입니다. 근데 이제 많이 성장했죠. 근데 그가 뭐라고 그 방송에서 나와서 얘기하냐면 자기가 펜타건, 미국 전쟁부 거기에서 자기를 놓고 브리핑을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브리핑 안에 무슨 내용을 브리핑을 해줬냐면 트통이 중국이나 러시아를 go after 쫓을 거다 뭐 이런 브리핑을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국은 이제 CCP 중국 공산당을 이제 뭐 내몰아낸다 이런 내용이겠죠. 근데 베니 존슨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이제 허락을 받고 하는 거예요. 전쟁부가 너 그런 얘기 좀 가서 해. 그래서 허락을 받고 얘기하는데 그럼 왜 그 베니 존슨을 썼느냐? 그런 거를 이제 올리면서 사람들의 리액션, 반응을 보려고 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베타 테스트로 이런 얘기를 하면 슈퍼 AI 시스템을 돌려가지고 사람들이 이러한 뉴스를 내보낼 때에 어떤 리액션을 보낼까?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작전을 시기를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타임라인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브리핑을 베니 존슨에게 해줬다 그래요. 그래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트통과 푸틴은 자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전화도 자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무슨 계획을 세우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은 있다 그랬죠. 그 푸틴이 거의 딥스에게 죽을 뻔했기 때문에 트통과 푸틴의 공동 목적은 딥스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아주 그 협력이 잘 되고 의기투합을 했다 그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트통이 뭐 베네수엘라나 쿠바나 뭐 이러면서 지금 이란도 그렇고 뭐 석유가 필요해서 뭐 석유를 뭐 얻으려고 저런다 하는 그런 한심한 소리 하는 사람들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오일은 트통의 그 오일을 얻고자 하는 것은 트통의 목적에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CCP 중국 공산당 얘기하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국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을 하실지 모르는데 중국의 그 공산당을 들여놓은 자들도 딥스고 그 뒤에는 로서리니 다보스 포럼 뭐 시리 오브 런던 이런 어떤 딥스의 그 주축들이 CCP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은 이번에 CCP를 완전히 중국에서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이제 곁길로 잠깐 나가겠는데 오바마가 이제 그 있을 때 그 현금을 미국 달러를 비행기에다 잔뜩 싣고 이란에 실어다 준 일이 있죠. 이거는 일반 뉴스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돈 액수가 15억 달러다 뭐 이랬단 말이죠. 1.5 빌리언이다 이랬는데 그게 팔레트에 아예 팔레트에 실린 현금이었어요. 그래서 달러를 그냥 현금을 갖다 줬어요. 그러면서 그때 명목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란이 미국에 동결돼서 있던 현금을 자산을 자금을 돌려준 거야 이렇게 하면서 도로 갖다 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았죠.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저 오땡땡 저 대통령이 저게 정신이 있나 없나 하고 논란이 많았지만 뭐 미국 사람들이 뭐 힘이 없으니까 뭐 걔가 그래도 그러려니 한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왜 갖다 줬겠어요 여러분. 걔들이 아주 볼드하게 대놓고 이란을 그렇게 돈을 갖다 준 일이 지금 생각이 나서
이쯤에서 저 여러분들에게 한번 상기를 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딥스의 정신적인 주제가 되는 33도 프리메이슨인 알버트 파이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루시퍼를 엄청 찬양하고 자기의 신이죠. 그리고 그들은 끝없는 전쟁을 이 지구상에서 일으키면서 꼭 3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하면서 3차 대전 꼭 일어나야 돼 라고 그 블루프린트를 짠 자가 이 파이크예요. 알버트 파이크. 아시는 분은 아시죠? 이 이름이 워낙 알려져 있으니까. 그래서 그가 특히 그 중동, 미들 이스트를 이용해서 그 종교 전쟁, 릴리저스 워라 그랬으니까 종교 전쟁을 조장해 가지고 끝없는 전쟁을 이 지구상에서 계속 일으키는 거에 그 계획을 짠 자예요, 이 자가. 그랬는데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죠. 왜냐하면 흰모자의 출현은 이들이 생각을 그 시절에 못했겠죠. 그래서 지금 2026년 지금 3월 초인데, 뭐 초도 아니네요. 뭐 10일 정도 지났으니까. 근데 그 2026년에 엄청난 아주 쇼킹한 우리 그런 사건들로 우리가 시작을 했죠. 충격적인 시작이죠. 그 다음에 쿠바에서 지난 금요일 날 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데모를 했습니다. 이게 방송에서 뭐 이런 얘기를 안 했는지, 뭐 일반 방송을 안 듣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자기네들도 이때다, 베네수엘라와 더불어서 또 이란에서 지금 이렇게 공습이 일어나고 있는 이때에 쿠바 사람들도 이제 뛰어나와서 자기네들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통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직접 가서 뭐 직접 아직 거기를 그 땅을 밟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뭐 서로 뒤에서 마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거기에 총독으로 마르코 루비오가 가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네수엘라가 이제 그 마두로 생포해 오고 나서 지금 미국과 디렉틀리 직접적으로 지금 트레이드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미국의 법무부 디파트먼트 오브 저스티스 법무부가 한편으로 그 로드리게스, 그 베네수엘라의 여성 지금 부통령 하던 여자, 그 대통령인 그 여자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냥 뭐 대통령으로 세웠으니까 지금 뭐 협조에 잘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약에 변절을 한다든지, 뒤에서, 앞에서는 그렇게 하고 뒤에서는 뭐 에콰도르라든가 이라크라든가 그 주변 국가들의 또 옛날에 하던 그 못된 짓들 있지 않습니까? 뭐 돈 세탁 등등 그런 거를로 또 이중적인 일을 한다면 그는 지금 나중에 법무부가 조사한 내용을 들이댈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일에 대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우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모든 일이. 그리고 이제 마두로가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제가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스테이트 위트니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 대통령이 지금 미국에 왔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불겠습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에서 이미 첩보를 가지고 있기도 하겠지만 그 외에 모르는 여러 가지 그러한 것을 다 증언을 하겠죠. 왜냐하면 거기가 부정땡땡의 산지죠. 여러 가지 뭐 마약이라든가 모든 그 나쁜 일은 다 그 나라가 주축이 돼서 하거나 콜라보레이션을 하거나 했으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의 입장에서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엄청날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증언을 하도록 증언을 하고 있고, 그러한 증언들이 밀리터리 법원이라든가 군사 법원이라든가 군사 그 기록, 이게 다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그 증언한 내용들이 지금 기록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아리조나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선거 관련으로 두 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이 지금 체포된 거를 잘 모르는데 그 일부는 기트모로 갔다 그러고 이들이 또 거기에서 어떠한 내부 고발자 역할을 한 자는 그 증언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가 혹시라도 해를 받을까 두려워서 보호받고 있는 증인 위트니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딥스가 이런 갱들을 이용해서 의원, 이 미국의 하원의원, 상원의원 등등 그런 의원이나 힘모자들의 가족들을 협박하거나 많이 죽이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건 일반 뉴스에 나오지 않는 얘기죠. 그랬기 때문에 이들의 피해를 받은 사람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힘모자 측에서도.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 2004년, 2005년 그 오땡땡이 그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많은 그 밀리탄트 그룹이라 그랬으니까 그런 어떤 그러니까 정식 군인이 아니라 밀리샤 같은 그러한 갱 그룹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엄청 오땡땡 대통령일 때 미국에 들여왔어요. 그런 애들이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그런 나쁜 짓을 미국 안에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아리조나에서 그 얘기 하나 빠진 게 있는데 아리조나에서 지금 FBI가 가 있고 여러 정보가 지금 나오고 있고 뭐 투표 그 용지라든가 뭐 그런 여러분들 이런 거 뉴스에서 들으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래서 부정땡땡 관련으로 지금 이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할 게 전 미국 사람들한테 이렇게 알려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뭐 트통이 그 베네수에 아니 그 이란을 공습할 때 두 가지를 얘기했죠. 여기가 부정땡땡에 연루가 됐고 1번, 그다음에 2번은 내가 이들 때문에 내가 암살을 이들이 기획했다 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제가 그 알렉스 존스는 뭐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하기도 하지만 이제 펜타건 미국 전쟁부에서 알렉스 존스를 하나의 어떤 오정보 주는 미스 인포메이션 주는 사람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 막 말도 빨리 하고 막 엄청 걸걸걸거리면서 얘기를 하는데 오래됐죠. 딥스의 그 정체를 밝히는데 큰 수운을 세운 것만은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의 입지가 꽤 굳건하죠. 근데 그자가 알렉스 존스에게 펜타곤이 좀 이용을 한다 그럴까요?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오정보, 가짜 정보를 이렇게 역정보도 주고 하면서 일부러 그러한 쓰임을 그 알렉스 존스가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란 얘기를 좀 더 하겠는데 현재 진행 중인 군사작전에서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2026년에 이란을 이번에 공격한 작전에서 트통이 취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오랫동안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엘리트 네트워크를 해체하려는 계산된 공격이다. 뭐 두면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이 네트워크라는 게 도무지 뭐냐? 금융 가문들, 정보기관 요원들, 그리고 대리 정권들로 이루어진 보이지 않는 동맹이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들은 자원을 빼돌려서 미국의 주권을 약하게 한 자들인데 이번에 이 이란의 작전은 단순한 군사적인 모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미 활동에 돈을 대주는 경제적 흐름을 정확하게 겨냥한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거 개입이라든가 자원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트통은 자신의 협상과 본능이 있죠. 그리고 대통령의 권한을 활용해서 중요한 자산들을 장악하는 작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아까 말한 그 네트워크, 엘리트 네트워크들이 자금을 얻지 못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십 년 동안 죄송합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온 비밀 파괴 활동의 흐름을 거꾸로 뒤집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트통의 발언에서 보이는 패턴이 있고, 군사 배치, 또 세계 정치의 방향이 변화되는 거,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트통은 이미 상황을 거의 장악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해 드렸죠. 푸틴과도 대화를 했다. 그래서 자원 장악을 통해서 딥스를 무력화하는 게 트통의 전체적인 전략이에요. 그래서 그 에픽 퓨어리라고 뭐 장엄한 뭐 분노, 그렇게 말하는 그 작전이 사실은 더 큰 목표가 숨어 있는데, 그 목표는 이란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자산들은 로서린이 록펠러 석유 카르텔과 중국, 러시아 비밀 통로와 연결돼 있죠. 트통이 무조건 항복, 언컨디셔널 서렌더를 요구하는 것도 바로 이 전략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요구를 했냐면 3월 6일 날 백악관 발언을 했고, 또 3월 7일 소셜 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뭐라고 올렸냐면, 결국 트통이 발언한 게 미국이 이란의 기반 시설을 관리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한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의 흐름이 차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은 지금까지 베네수엘라의 인신땡땡 조직이나 쿠바의 정보기관 거점 등으로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런 곳들이 즉 딥스의 대리 조직인 거죠. 그래서 트통의 계획은 이런 자금 흐름을 막고 그 돈을 미국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사용하도록 돌리는 거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익을 얻어온 세계 글로벌 엘리트 세력과의 영향이 약해질 거라고 트통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석유 매장량과 파이프라인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트통은 3월 2일 메달 오브 아너라는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뭐 4주에서 5주 정도 할 거야 시간표를 얘기했지만, 정보 감청 내용에 따르면 요게 비밀이에요. 근데 그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목표는 쿠제스탄 주의 유전을 미국이 영구적으로 감독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일 거라고 그런 정보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 석유 매장력의 약 80%가 있는 곳이고, 중심 시설은 아흐바즈 주변에 있는데, 이 전략은 두바이 거래소를 통해 중동 원유를 세탁하는 페이설과 가문 아시죠? 페이설과 연결된 신탁 자금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은 2020년 미국 선거 부정 땡땡 그거와 같은 미국의 내부 혼란을 지원하는 데에 요 돈들이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이 자산이 장악이 된다면 매년 약 500억 달러의 자금 흐름이 끊기고, 그 돈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 CCP 공산당과 연결된 은행들로 들어가던 돈입니다. 그 결과 미국의 관세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네트워크가 자금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런 거를 트통이 이러한 것을 겨냥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디스클레이머를 안 한 것 같아요. 미국과 세계의 숨겨진 정보와 비하인드 스토리 채널이고, 표면에 드러나지 않은 깊은 진실과 배경을 분석해서 전달합니다. 모든 내용은 엔터테인먼트용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판단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슈퍼땡스가 이번 주에 없네요. 그리고 그 카카오뱅크 보내주신 분 내일 묶어서 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나 방송 많이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핵자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나탄스와 포르도 FORDOW 농축 시설에 대한 공격을 했죠. 그래서 어제 말한 콤과 이스파한 근처에 있는 지하 벙커를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공격을 했고, 그거는 단순한 핵무기 제거가 아니라 자산 몰수에도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통은 3월 7일 공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라고 암시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여기에는 ARAK 중수로의 우라늄 비축량도 포함이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 자산은 모스크바의 러시아 GRU 통로를 통해 진행되는 암시장 기술 이전과 연결돼 있고, 이거를 확보하면 딥스가 핵 확산 도구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도구는 미국 전력망을 공격하는 사이버 작전 같은 하이브리드 위협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 공격은 테헤란이 지원하는 해커들과 연결된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곁길로 나갈게요. 제가 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며칠 전 방송에서 미국의 슬리퍼셀 간첩이라 그랬죠. 고정 간첩 뭐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그 숨어져 있는 슬리퍼제들이 이제 슬슬 이 작동을 하고 뛰어나오고 하면서 걔들이 이제 어떤 명령을 받으면 작동을 하는 슬리퍼셀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네들이 여러 가지 뭐 인프라를 파괴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 할 것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미리 해놓고 나니까 방송에서, 그러니까 요즘에 어떤 소식이 나오냐면 이제 곳곳에서 그 이슬람주의자들이나 그 미국 각곳에 있는 사람들이 폭탄, 뭐 자기네들이 제조한 폭탄이랄지 뭐 그런 거를 가지고 나와서 얘네들이 지금 혼란을 일으키고, 그런 일들이 미국에서 지금 곳곳에서 이제 몇 군데서 일어나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슬리퍼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일들이 조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언급하고 싶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라나 방송을 들으시면 미리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항상 제가 미리 말해드리는 편이라, 여러분들 그러한 뉴스를 들으면 이거 전에 그런 얘기 하더니 여기서 또 이렇게 일어났구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게 되는 일이 참 지난 수년 동안 많이 있었죠. 하던 얘기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트통이 이제 그런 어떤 주요한 위치나 작전을 할 때에 그런 배치가 전방 기지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이나 이스라엘 땡 나라의 공동 지휘를 활용하고 위협을 제거한다라는 명분 아래 빠르게 자산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전략은 해군 정보 작전 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핵심 목표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정권을 고립시키는 그런 방식을 지금 쓰고 있다. 그리고 테헤란 지휘센터는 테헤란 북부에 있는 혁명 수비대 본부를 얘기하는데, 발리아스르 거리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 대한 강력한 폭격은 아라비아해에 있는 USS 에브람 링컨, 그 이름이 에브람 링컨 항공모함이에요. 그래서 그 아라비아해에 있는데 그 항공모함 전단을 통한 지상 투입 작전을 준비하기 위한 거고, 그 트통은 3월 8일 팍스뉴스 인터뷰에서 모스타파 하메나이를 후계자로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스타파인지 뭐 그 사람이 차남이래요. 하메네이 차남. 근데 뭐 다리를 하나 잃고 뭐 지금 뭐 재구시를 뭐 못한다 뭐 이런 지나가면서 슬쩍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정확한 그 인텔이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매드베드 소식 전해주세요 하는 분이 댓글에 있었는데,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당연히 전해드리죠. 그 소식이 나오면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소식 전해주세요. 한국 소식이 없는데 일부러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드릴 수는 없고, 한국 소식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은 자생적으로 그렇게 제가 수년 동안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아마 이런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일들이 그 접점이 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선거 문제 등등 해서 한국의 겨냥이 되는, 그래서 한국이 변화하는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트통이 워낙 뭐 5차원, 6차원의 장기판에 체스를 두는 사람이라서, 그 체스 안에 그 말이 이제 말판을 놓고 이제 이렇게 한국이 어느 말인지 그게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뉴스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전 세계 곳곳에서 트통이 이렇게 여러 이렇게 작전을 필 때에 이런 것이 결국에는 한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큰 그림상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열심히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하던 얘기 계속 할게요. 그래서 그 하메네이 차남은 인정 안 해,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발언은 자말한 지역에 있는 최고 지도자 거주지를 점령하는 명분이 됩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기록 문서들이 있을 건데, 그 최고 지도자가 이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거기 그 장소에는 예를 들면 2020년 정권 정복에 관련된 전복에 관련된 기록 문서랄지, 미국 내부의 배신자들에게 지급된 돈의 내역이랄지, 내용 얼마나 해서 미국의 내부에 그 배신자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돈 준 내역, 그러한 기록 문서들이 그 최고 지도자 거주지에 있지 않겠는가. 또 그 안에는 뉴욕의 소로스 재단과 연결된 언론 경영진 같은 이름들도 있을 거다, 이렇게 트통이 예상을 한다 그래요. 그리고 페르시아만 항구의 그 반다르 아바스 해군 기지, 그게 호르무즈 해협 입구예요. 이곳을 장악하면 쿠바와 베네수엘라에 연결된 밀수 경로를 끊을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그 마두로의 그 폭로에 아마 의거해서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이 밀수 경로는 마이애미의 은신처에 있는 딥스의 마약 조직과 연결돼 있고, 트통은 항구 운영을 미국이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되면 유조선 항로를 또 상해의 중국 항구로 가는 방향에서 다른 방향으로 돌리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하 벙커와 금고 얘기는 뭐냐면, 셈난 근처 산악시설에 미사일 사일로가 있죠. 거기 셈난, SEMNAN. 이곳에 대한 공습은 정권 엘리트들이 숨겨놓은 금을 찾기 위한 거예요. 금을 거기 지하에다가, 산 밑에다가 숨겨놨나 봐요. 그래서 그 금은 취리히의 스위스 은행을 통해서 로스어린이 네트워크로 보내졌는데, 트통이 3월 9일 석유 가격 얘기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단기적으로 석유 가격이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발언은 항복 이후 미국이 이 자산을 관리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되면 로스앤젤레스의 MS-13, MS-13 갱단들, 팔레르모의 시칠리아 마피아 조직 같은 곳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그동안의 오래된 그런 구조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전략적인 이란에 대해서 움직임을 좀 말씀드렸고, 최전선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이 제목으로 한 반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또 요거를 또 뭐 A, B 이런 식으로 뭐 더 많으면 C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더 이 뒤에 내용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계속 할게요. 여러분 멤버 안 하신 분들 멤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뭐 라나 방송이 뭐 여러분들의 후원으로 일단 뭐 이게 이렇게 뭐 매일 이렇게 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후원을 부탁드리고 들으시느냐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라나 방송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라나였습니다.